구독, 좋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앞서 강훈식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꽁지빠지게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렸는데 뭐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뭐 여러 의전 문제도 있고 여러 얘기했는데 최근의 분석에서는 국내 정치 문제를 지금 미국에서 터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 그래서 수지 와이스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훈식이 급히 방미한 이유 어떤 차원에서 분석을 하십니까? 뭐 지금 발표된 건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강훈식이 간 것은 역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안 가거든요. 예.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서 대통령실, 과거에는 청와대를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 급거 달려가서 만난 것은 수지 와일스. 예. 40분 만났다고 해요. 네. 40분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혜경의 어떤 그 멜라니아 여사와의 그 차담이라도 좀 성사시키려고 간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끝내 그런 얘기는 발표되지 않았고요. 네. 뭐 다른 성과라면 무슨 한 라인을 구축한다는데 한 라인. 예, 뭐 그게 이제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직통 전화를 하나 가설해서 직통 전화가 별거겠어요. 수지 와일즈가 자기 핸드폰 번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급하면 여기로 전화해라. 뭐 그런 정도를 아마 이끌어냈다면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네. 이재명이 이제 오늘 한화 필리조선소를 갔는데 당초에는 그냥 미국 당국자가 같이 갈 거다 이랬는데 물론 트럼프는 안 갔어요. 끝내. 네. JD 벤스 부통령이 뭐 가기로 했다니까 뭐 부통령은 원래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게 상원 의장을 할 때 빼고는 그냥 그 배석하고 쉽게 말해서 보조낙하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트럼프가 유고가 발생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어떤 예비적인 성격이고 뭐 JD 벤스가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JD 벤스가 가주는 것도 뭐 트럼프가 물론 가라고 해서 가는 거겠지만 강훈식이 40분간 수지 와일즈를 만난 그 결과물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 외에는 과연 강훈식이 가서 뭘 했나 이재명은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끝내 8월 한 달간에는 미 국무부의 발표가 있었죠. 수리 중이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보니까 7월 달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23일부터 머물렀잖아요. 예. 7월 23일부터 며칠. 그리고 9월 3일 날에는 폴란드 대통령이 가서 머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비어요. 그래서 가운데 일정이 하필 뭐 7월 말부터 8월 한 달간은 다른 정상 일정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8월 달에는 블레어 하우스를 수리해요. 라는 말을 아니다. 그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어디에도 블레어 하우스가 수리 중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어디 머물렀느냐? 백악관에서 왼쪽 편에 있는 5분 거리에 있어요. 윌러드 인터내셔널 호텔이라고 그 개인이 하는 그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뭐 그런 걸 챙기러 갔나? 강훈식의 역할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좀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숙청, 혁명 용어 자체도 좀 굉장히 이제 세고 강한데 이 숙청과 혁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표현했을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세요? 자, 숙청, 혁명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예. 공산주의 국가에서 숙청 또는 왕조 시대의 숙청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대역죄인에게 행하는 그런 거죠. 일종의 그냥 특히 레닌과 스탈린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냥 일거에 다 적들을 제압해버리는 피해 숙청. 항상 그 앞에는 피가 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단행했던 이른바 그 연안파 등에 대한 또 그 박헌영 등 남로당파에 대한 숙청. 그런 용어예요. 이 숙청이. 사실 혁명보다 이게 훨씬 더
왜 저런 말을 썼을까? or revolution, 혁명. 자, 혁명은 뭡니까? 헌정 질서 또는 왕정을 그냥 일거에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구체제를 사실은 뒤엎는 것이죠. 그렇죠. 뭐 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앙시앙 레짐이라고 불리는 그 왕권 체제를 타도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단어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과 거래할 수 없다. 그 다음 문장이 더 황당해요. 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끄는 한국과는 거래할 수 없다. 자, 이 얘기가 나온 게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예정 시간 2시간 40분 전이에요. 예. 난리가 났죠. 강유정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고 확인해 보겠다고 허둥댔고 그 바람에 회담이 32분이나 또 늦어졌어요. 그만큼 북새통이 벌어진 문제의 글이다. 아까 어떤 것을 지목했냐고 물으셨는데 저거는 그냥 여러 상황상 그 새 정권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을 저렇게 지목한 것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탄핵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구속 수감 이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국과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30분 넘게 회담이 지연이 됐는데 이 트럼프가 노련하게 또 발을 뺐죠. 네. 오해인 것 같다. 내가 프레지던트 리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또 공개된 그 이른바 소인수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설명을 했다 내가 해명을 그게 숙청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 이래서 넘어갔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휴 다행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것은 그 트럼프의 노련한 이재명 멘붕 유발 작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가 농담이었네? 농담이에요? 뭐 이렇게 된 게 또 있잖아요. 그 특검 얘기를 하다가 그 deranged 그 미친 자 말인가? 그 미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막 긴장을 하니까 한국 특검이 미쳤다는 소린가?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뽑은 거다라고 이재명이 그렇게 또 말을 했잖아요. 국회가 임명한 거다. 그거 자체가 사실 가짜뉴스 아닙니까? 왜 특검이 국회만 임명했겠습니까? 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리고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해명하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옆에 앉은 제이디 벤스하고 루비오가 빵 터졌다잖아요. 그 잭 스미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잭 스미스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 뒷조사하려고 임명했던 특검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또 농담이었어. 아까는 오해였어. 이렇게 해서 사실 저 자세 보세요. 트럼프는 구부정하게 이제 앞으로 기울이고 앉아 있는데 이재명은 허리를 꼿꼿이 고추 세우고 양손을 무릎 위에 딱 놓습니다. 네. 그 설명, 그러니까 저 자세가요. 외신들도 그렇게 평했어요. 그 선생님 앞에서 벌 받는 학생 같기도 하다. 그런 직접 표현을 안 썼지만 저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일일이 하고 있었던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농담이었고 오해였다라고 하고 이제 그 비공개 세션으로 넘어갔고요. 회담으로 넘어갔고 업무 오찬했고 이제 업무 오찬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 언론 보도문 한 장 안 나왔어요. 아니 그 정도는 나와야죠. 3시간 가까이 회담을 했는데 어떻게 양국에서 영어 하고 한글로 된 공동 보도문은 나와야 기자들이 이게 이렇게 합의됐구나 하는 건데 저렇게 회담하고 공동 보도문 하나 합의문 하나 안 나왔다. 그리고 저 이재명은요 들어올 때는 웨스트 윙 백악관 서관 문 앞으로 그 트럼프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갈 때는 달랑 혼자 나와서 차 타고 갔습니다. 저 옆에 있는 벤스, 루비오, 저 뒤에 어딘가에 있을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를 밀어보면 어떻게 이 중요한 회담을 하고 아무 합의문 하나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1,500억 달러를 더 주겠다고 했고 이재명 입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액수는 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좀. 그래서 어떻든 이런 모양새가 대단히 사나운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한국에 있는 특검, 해병 특검하고 내란 특검에서 입장을 밝힌 거 아마 들었을 겁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진입하게 잔인하게 급습했고 심지어 우리 군 기지에도 들어가서 정보를 획득했다고 들었는데 나쁜 일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죠. 그러자마자 아주 급하게 해병특검과 내란특검이 우리는 법에 의한 정한 절차대로 했다 하면서 조금 상세하게 논평을 하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것에서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특검이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 특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위축이 되죠. 정상회담에서 상대국의 특별검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 자체가 정상회담의 공개 세션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 정보를 보고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네네. 공식 라인으로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기관 CIA 뭐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진 뭐 고든창, 로라 루머 등의 또 마가 인사들이 정보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죠. 직접 저 오벌 오피스 아까 거기에서 로라 루머는 제이디 벤스하고 루비오가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에다 보고한다지 않습니까? 그 확인된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보고를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국 특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아니 한국 특검이 교회들을 그 한국의 오산기지 얘기도 했지만 교회들을 아주 사악하게 잔인하게란 표현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비시어스라 그래가지고 네네. 사실은 사악하다는 뜻이 더 강해요. 예. 사악한 레이드, 기습, 급습을 했다고 그랬어요. 단어 선택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냥 상대국의 특별 검사가 그 수사할 사항이 있어서 전직 대통령 부부와 또 교회들의 그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그 극동 방송 그 교회의 이사장으로 있는 또 김장환 목사. 김장환 목사 같은 분은 그 유명한 미국에서도 그런 보수주의 그 기독교의 친분이 두터운 미국에서 수십 년 또 살았고요. 또 그런 분이고 이영훈 목사의 순복음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트럼프의 장남이 2번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간증 연설도 하고 했던데요. 그렇죠. 라고 본다면 이영훈 목사와 순복음교회에 대한 것은 아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니 아버지 내가 2번씩이나 가고 나하고 돈독한 관계에 있는 교회를 한국 특검이 들이쳐가지고 그 집을 막 그냥 와서 다 수색하고 했답니다라고 얘기했을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정작 그 목사 부인이 그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변호인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게 특검이고 검찰이고 수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 제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이거 내 변호사 부를 테니까 변호사가 있는 데서 해주세요. 이거 당연한 권리입니다. 원래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특검이 못하게 했다잖아요. 그 부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 좋아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 하는 거야 법적 절차라고 치자. 대신 그 목사 부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좀 기다리세요. 내 변호사 부를 테니까 그 당연한 권리를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보고됐을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보고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국의 공식 라인 자기 아들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재명에게 얘기하고 그 이전에 또 SNS에서 얘기하고 기자 간담회에서 또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3번 얘기했다고요. 저 얘기를. 보통 심각하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이 바짝 긴장하니까 저 보세요. 두 손 딱 얹고 긴장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오해였네. 농담이었고 내가 다 해명을 들었어요. 발을 뺐지만 이렇게 3번씩이나 특검의 수사를 사악한 급습이라고 표현하고 문제를 3번씩 삼았다는 것은 이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 특검에서 부랴부랴 또 호떡길 불난 것처럼 해명을 하잖아요. 워싱턴 회담을 하는데 왜 우리 얘기가 나와? 놀래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른 거예요. 미군 시설은 손끝도 안 댔어요. 그 해명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축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우리끼리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네트워크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교회들이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인맥이 있고 아 트럼프 장남이 왔던 교회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지금 밀어붙인 것이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권 안에서도 야 좀 세심하게 좀 해라. 수사를 좀 왜 그렇게 거칠게 해가지고 니들이 말이야 뭔데 그렇게 그 저명한 교회까지 그렇게 아 교회를 갔으면 변호인들 불러서 하게 하지 왜 그 부인이 전화로 변호인 부르는 것도 못하게 하냐. 아마 질책을 엄청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신 이상자 잭 스미스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디레인지드한 자 말인가? 예. 라고 되물었다는 거죠. 예. 아, 잭 스미스가 미치광이 아니에요. 저 사람 특별검사로 다 그 미국의 유명한 법조인입니다. 네. 예. 그 통역관의 말을 이제 중간에 끊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자르고 지금 혹시 그 특검이 그 정신 이장자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잭 스미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냥 비유법으로 보면 특검을 잭 스미스라고 지금 비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메시지가 뭐라 보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죠. 예. 특검 얘기하다가 미친 자 얘기를 했어요. 크레이지도 아니고 아주 정신이 확 나갔다는 표현인 디레인지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일부러 단어를 고른 거예요. 그 미친 자 말인가? 라고 되물었어요. 그것도 이재명한테 물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JD 벤스하고 루비오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통역을 해서 듣는 이재명은 이거 특검하고 왜 이 미치광이 얘기가 나오지? 그 순간 바짝 긴장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잭 스미스 말씀이시죠? 하고 루비오하고 벤스가 특히 얘기하니까 하면서 빵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농담이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철렁했던 이재명의 그 심장이 쫄깃해졌다가 살짝 돌아왔을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구나. 처음에는 몰랐겠죠. 뭔 얘기하는지. 특검이라고 하는 말을 예. 왜 특검이 근데 그 오산기지도 털고 교회들도 털고 했지? 그거는 좀 상당히 잔인하고 사악한 급습 아닌가라는 그 SNS 표현을 하고 그 문제를 같은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또 정상회담에서 얘기하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백악관 나중에 기자 인터뷰에서도 또 얘기했어요. 아니 트럼프가 왜 한국 특검 얘기를 3번씩이나 하겠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특검을 향해서 옐로 카드 그것도 약간 빨간색 그 퇴장 명령에 가까운 주황색 옐로 카드를 3번 꺼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의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블레하우스 관련해서는 아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일부 이 대통령이 회담 장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장면도 일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회담 관련해서 초반에 나온 중요한 논쟁과 이슈는 이제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 문제였고 의전 문제가 초반에 집중적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의전이라는 게 이제 국가 정상에 대해서 어느 급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이 정부 또는 당사자를 대해서 어떤 수준에서 국가 관계를 맺겠다 하는 이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도착 당시부터 쭉 살펴봤을 때 의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미 국무부가 설정한 5단계의 외국 정상 방문 레벨이 있어요. 예. 1등급 국빈 방문, 2등급 공식 방문, 3등급 공식 실무 방문, 예. 4등급 실무 방문, 5단계
사적 방문. 그러면 강유정이 뭐라고 했느냐? 공식 실무 방문 3등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등급 정도 하려면요 의전이 있어야 돼요. 저 미국 공항 도착 장면이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저걸 제가 어느 블로그를 보니까 과거에 그 역대 대통령들의 공항 도착 사진들을 쭉 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는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숫자 자체가 달라요. 물론 국빈 방문을 갔던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대단했습니다. 레드카펫이 제대로 깔리고 의장대가 있고 군악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다 도열을 했는데 그랬죠. 그 길이가 30m가 넘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실무 방문 때도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그 전에 또 노무현, 뭐 진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통령들 가면 그 정도 공항 의전은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의전에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숫자도 보세요. 저기 서 있는 사람, 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실무 방문이었어요. 네. 저 한눈에 봐도 뭐 의장대가 양쪽으로 벌써 3군 의장대가 딱 서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이를 일단 걸어 나오고 나서 또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손 5곳이 모은 사람이 의전장이에요. 의전장. 예. 대사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저래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대단했고 지금 저거는 이제 MB 때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MB 나오네요. 때도 사열을 받잖아요. 예. 이 저 가슴에 그 의례 답례를 하고 사열을 받고 의전장이 제대로 옷을 입고 옆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때는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때 사진인데 이것도 보세요. 첫 번째 방문은 실무 방문이었다고요. 예. 다음에 국빈으로 올라갔죠. 두 번째. 그러니까 실무 방문이나 저건 아마 국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항에 총든 의장대 정도는 다 나왔잖아요. 지금 보셨지만. 그런데 네. 자, 군인 하나 있습니까? 열중시하고 있는 친구 하나 달랑 서 있죠. 그다음에 저 옆에 따라가는 저 사람이 누구냐? 부의전장이에요. 네, 에비게일 존스라고 그러죠. 예, 부의전장인데 선글라스 쓰고 어디 놀러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게 그 일국의 대통령을 맞이할 때 무슨 왜 선글라스를 쓰느냐? 선글라스 쓰면 안 돼요. 예. 선글라스는 저거 그 상대방에 대한 결례입니다. 저건 저 제네럴급이나 쓰는 거지. 그러면 모니카 크롤리라는 의전장이 현재 있어요. 예. 근데 의전장이 그럼 뭐 아팠나? 어디 병원 갔나? 마포대교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폭스뉴스의 라라 트럼프라고 트럼프 대통령 둘째 며느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예. 출연했어요, 그날. 이재명이 미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쯤에 정확히 그때쯤인지는 확인할 수가 대략. 없지만 예. 하여튼 그날의 주요 일정 모니카 예. 크롤리 의전장은 폭스뉴스 출연을 준비하거나 출연했다. 그 부의전장 보낸 거예요. 저것만으로도 저건 어마어마하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하고 그냥 옆에서 얘기하듯이 부의전장이 그러면 대사급도 아닌 사람이 상대방 대통령하고 걸어가면서 농담 따먹기 하잖아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썰렁합니까? 저 악수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은 달랑 하나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미국에 왔는데 이재명을 맞는 미국인이 부의전장 하나냐고요. 미국 측 인사들이 그래도 몇 사람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없어요. 달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저 끝까지 저 뒤에 저 양키들이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그런데 끝내 안 나와. 네. 그래서 저도 아우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 때 이 김혜경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어요. 그 따라 나오면서도 에게 이게 다야? 아니 그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게 동포 간담회를 했다면 그 늘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동들 그 많이 보셨죠? 네. 그 동포 어린이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화환이나 목에 뭐 이렇게 환영합니다, 뭐 웰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또 안아주고 뭐 쓰다듬어 주고 이러잖아요. 못 봤습니다. 저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왜 이때 블레어 하우스는 수리 중이지? 수리 중이라고 하는데 뭐 수리 중이란 말 믿자고요. 믿는데 그 앞에 필리핀 대통령 바로 그 뒤에 폴란드 대통령은 거기 머물기로 돼 있다. 아 그때 수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호텔에 갔는데
그 윌러드 인터내셔널 워싱턴 뭐 정확한 이름은 그 윌러드 호텔인데 여기서 밤새 그 우리 저 반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재미 동포들의 뭐 극우라고들 또 저쪽에서는 얘기하던데 어쨌든 밤새 항의 시위를 하는 게 저도 인터넷 블로그 뭐 이런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네. 하루 종일 물론 안 들렸겠죠. 특급 호텔이니까. 하지만 그 항의 시위가 있었고 자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지 못한 그 대통령 그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부터 그 다음에 백악관에 와서는 물론 뭐 실무 방문이니까 안 했다지만 레드 카펫도 없고 뭐 사열도 못 받고 참 사열이 저렇게 없었던 그러니까 미군 해병대는 다 저건 이제 들어갈 때 웨스트윙 들어갈 때 모습인데 나갈 때도 저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밥 먹고 가는데 그리고 1,500억 달러를 추가로 주고 가고 국방비도 늘리겠다고 하고 돈을 뭐 지금 얼마를 지금 들고 와서 그 갖다 바친 그런 일종의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조공을 받았는데 갈 때 왜 배웅도 안 해줍니까? 트럼프가 잘못한 거예요. 트럼프가 안 갈 양이면 JD 벤스나 루비오 수지 와일즈라도 배웅을 했어야죠. 혼자 나와서 차 타고 가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 참 그런 점에서도 창피합니다. 예, 조금 차원 달리해서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회담 초반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구애하듯 타는 장면, 아부하듯 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특히 북한 문제, 뭐 김정은과 만나시라, 또 북한에 관련 관심을 가져시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걸 막 운운하면서 트럼프 월드 같은 것도 원산에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 골프도 치겠다 뭐 그러면서 남북 관계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켰는데 이재명의 이 발언은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이 가능할까요? 제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예. 이 외신 중에서 AP통신 예. flattery라는 표현을 썼어요. after flattery, with flattery. flattery가 뭡니까?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아첨으로 나와요. 예. 아첨을 한 후에 이재명이 따뜻한 환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AP의 제목이에요, 이게. 제가 절대 아부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아마 이제 이시바 시게루한테도 그런 코치를 사전 과외를 받고 갔기 때문에 그랬는지 청와대 그 홍보수석인 이규현 이 사람 JTBC 그 탐사 기자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완벽하게 트럼프를 파악을 했고 조언을 했다. 무슨 조언? 가서 무조건 칭찬 세례를 퍼부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이게 밝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나무 장식도 훌륭하네요. 우리 각하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뭐 어쨌든 대통령님의 뭐 트럼프 얘기하는 거예요. 영도 아래 그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가 미국 증시가 아주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데요. 트럼프가 듣기에 너무 기분 좋은 아무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칭찬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슬슬 얼굴에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개된 54분 소인수회담의 절반이 북한 얘기와 김정은 얘기였어요. 아니 지금 다른 얘기도 많은데 무슨 북한 얘기를 하고 노벨 평화상 얘기를 하면서 아니 골프장을 트럼프 월드를 짓고 거기 골프장 지으면 거기 가서 골프 치겠다? 한국에 골프장 많아요. 아니 국익을 위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국익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북한 얘기만 했어요? 그게 국익에 관련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공개된 소인수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이라고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얘기를 슬쩍슬쩍 건드립니다. 훌륭한 그 피스메이커를 하시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피스메이커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평화를 만든 사람.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는 아마 이규현이나 이런 사람들 작품인 것 같은데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 나오죠. 예. 마라톤 할 때 어떤 에이스를 끌어주기 위해서 오버페이스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라고 만들어낸 그냥 그 대회 참가 목적 자체가 그 1등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페이스메이커란 말에
자기 스스로를 한껏 낮춘 거예요. 그게 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골프장 얘기 나오고 하니까 만면에 이제 미소를 지었다.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답변이 나온 게 뭐예요? 그렇게 칭찬을 잔뜩 받았는데 아부를 받았는데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위대한 지도자, 그레이트, 뭐 스마트하다. 당신은 미국의 100% 지원을 받을 것이다. 담례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이 위대하다는 말은요, 트럼프가 마음에 들면 아무한테나 던지는 말이에요. 실례로 고든창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그 CPEC이라 불리는 미국 보수 정치 행동회의에 갔을 때 그 고든창이 저기 연설하는데 이 관중석에 있으니까 그레이트 고든창 플리즈 스탠드업 그랬다잖아요. 위대한 고든창. 아니 일개 변호사 보고도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칭찬해주고 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300조 가까이 풀어놓는 사람에게 까짓거 그레이트란 말 하나 못 해줍니까? 말이잖아요. 이걸 너무 우리 언론들이 성공한 회담 뭐 칭송외교란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송외교 트럼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트비어천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 약하다니까요. 트럼프가 그걸 한껏 풀어놨으니 사실 그런데 그 칭찬한 거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위기를 풀어서 어쨌든 국익을 챙기려는 그 외교를 했다는 점에서 다만 가져온 게 없어요. 돈보따리만 풀었지 챙긴 게 뭐 있냐. 엄밀하게 말해서 내주기만 하고 퍼주기만 했지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지금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 방위비 분담금 얘기 안 했다 그랬죠. 그다음에 농축산물 얘기는 이번에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워드 러트닉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거 끝나고 나서 그 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 상무장관이 농축산물 시장은 개척해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분명히 개척.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과 관련 그 많은 그 농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하워드 러트닉은 그냥 상무장관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복심이고 본인이 또 억만장자 투자가예요. 그런 점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물꼬를 터놨다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 맞다. 다만 발표만 안 하고 있다. 앞으로 줄줄이 돈보따리를 들고 온 사람에게 그 정도 말 칭찬도 못 해줍니까? 그런 점에서 칭송을 했는데 챙긴 건 없고 돈만 잔뜩 주고 왔다. 이렇게 봅니다. 뒤에 딱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네요. 근데 이 회담 과정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이 문제였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군 부지 소유권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다면 사전 알았을 텐데 전혀 모르는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놀라기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당연히 한국도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부지 소유권을 원한다. 뭐 우리 지금 미군 기지가 중요한 큰 데가 평택에 있으니까 거기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저것도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소파라고 주둔군 지휘협정상 해외 미군 기지는 부지를 준 예가 없어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다른 모든 100개가 훨씬 넘는 해외 미군 기지 중에 땅을 넘겨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소파에도 땅을 주는 건 없어요. 주지 않게 돼 있다. 그건 그냥 공여입니다. 공여. 보증금 빵원, 영원, 월세 영원. 기가 막힌 공짜로. 공여라는 말 자체가 그냥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해서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걸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검인이 그런 무슨 한국에서 무슨 숙청이나 혁명이 아니라는 거 그것쯤은 다 안다고요. 그걸 모르고 얘기했다가 오해였네요. 얘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담이었네. 이렇게 하는 거는 들었다 놨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 미군 기지 소유권 오너십 얘기를 분명히 하니까 위성락이 뒤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그 얘기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잖아요. 협정상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공여를 하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가 희망한다 그랬잖아요. 오너십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개발업자라 땅만 보면 그냥 군침을 흘리니까 그게 지금 평택 기지만 해도 험프리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어요. 이게 땅값으로 치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아주 외교 전문가잖아요. 이 회담이 50점짜리라고 하면서 제일 앞에 50점을 준 이유 1번이 바로 주한미군 기지 땅 문제를 거론한 거. 여기에 왜 분명히 노라고 안 했느냐. 왜 그거 정작 안 된다. 그건 뭐 우리 트럼프도 아시다시피 그거 안 되게 돼 있는 거다. 범인 변호사니까 알 거 아니에요. 뒤에 준비할 때.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단호히 아니라고 못 했느냐. 자, 트럼프 앞에서 그 얘기 잘 칭송해가지고 잘 아부해서 점수 좀 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엉뚱한 소리를 하지? 그거 안 됩니다 했다가는 분위기 망친다고 생각해서 입을 다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명을 했는데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이번에 주한미군 그 주둔금 한국 측 분담금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 얘기는 안 했다. 만든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서는 얘기 안 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얘기한다고요. 곧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가 가을에 열려요. 그 SCM이라 그러죠. 또 그다음에 다음 달쯤에는 미국의 연례 NDS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와요. 네. 여기에서 다 얘기합니다. 차차 다 이제 얘기해요. 아니 이번에 한껏 받아냈는데 트럼프도 양심이 있지. 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한 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트럼프 말대로 하면 한 13조 원 더 내야 됩니다. 우리가 연간. 네. 그 협상을 해서 줄인다고 해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어요. 잘하면 한 그래도 6, 7조는 더 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절반 수준으로 깎는다 해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지렛대로 이 주한미군 기지 땅 얘기를 던져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작사를 하나 건 거죠. 네, 그때 그 워싱턴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뭐 이거 유지비 안 줄 거면 땅 줘. 뭐 이렇게 할 그 협상에 작살이 하나 지금 꽂힌 거다. 작살이 꽂힌 거예요 지금. 고래를 처음부터 잡는 게 아니거든요. 작살을 꽂아놓고 지칠 때까지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아시잖아요. 멜빌의 그 백경에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트럼프의 이 협상의 기술 차원에서 던져진 건데 우리가 지금 놀래가지고 여당에서도 뭐 오늘도 오다 들으니까 무슨 그 여당 그 의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왜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아니라고 못합니까? 그거는 법을 모르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입을 꾹 닫고 지금 나중에 와서야 그거는 소유권은 절대 넘길 수 없다. 넘기면 큰일 나죠. 아니 왜 우리 땅을 미군을 줍니까? 그거는 좌우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거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아니라고 했어야죠. 그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땅을 왜 줘요?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 뒤에 부하, 참모,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줄줄이 구구한 해명을 하는 점은 참으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일부 댓글에서는 미군 기지 압수수색 이런 차원을 감안한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분도 있네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제 행적 중에 이것도 조금 기존의 행보와 좀 다른 행적을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미 회담이 끝난 후에 국제전략연구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간의 중국에 관한 입장을 표현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도착 전에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도 있어요. 중국에 관해서 뭐 가까운 이웃이니까 뭐 가깝게 지내야 된다. 친중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치되는 발언을 했느냐? 이 국제전략연구소 연설에서는 과거에 한국은 안미 경중의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 말을 듣고 뜨악한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뜨악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저거는 이제 트럼프하고 한 말이 있잖아요. 예. 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은 그 뒤에 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한껏 지금 칭찬해주고 또 거기에서 칭찬도 받고 나왔는데 중국 얘기가 빠졌거든요. 네. 중국 견제 얘기가 이번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이 얘기를 안 한 거는 또 전략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그 아까 얘기한 곧 나올 NDS 보고서 리포트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주한미군의 유연화. 중국과의 분쟁이 생기면 주한미군 뺄 수 있다. 또 필리핀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주한미군 갈 수 있다. 이미 자락을 다 깔아놨잖아요. 네. 그 얘기를 굳이 이번에 이제 우려했던 게 우리가 그렇게 그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태 지역에서 하는데 한국도 우리 편에 서달라는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 이 얘기 나올까봐 전전긍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야 이번에 통 크게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얘기 안 한다고. 이번에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번에 이재명에게 내가 이번에 그 얘기 안 해가지고 너 크게 내가 또 선물 하나 준 거야. 네.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다른 걸 다 이미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그 SCM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연례 안보 보고서라고 미국의 국방 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보고서예요. 여기에 분명히 저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안미경 중이라고 하면 양다리라는 소리잖아요. 못한다. 우리는 미국 편이다. 자, 미국의 워싱턴에 와서 트럼프하고 저 얘기 잘 끝내고 나서 저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얘기에 대해서 발끈한 게 누구겠어요?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이거 보자 하니까 진짜 네. 안미경 중도 안 한다고? 아니 뿔따고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그 대중특사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갔지 않습니까? 네. 그 파주 지역구에 박정희라고 그 어학원 하던 사람 그 네, 의원은 네. 그 6.25 그때 와서 죽은 그 북한군 묘에 가서 참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그 중국 찬양 친북주의자입니다. 그 사람하고 또 노재현이가 갔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이가 왜 갔지? 그래도 명색이 보수 인사인데. 김태년이 단장으로 갔죠. 김태년이 네. 또 가고요. 근데 이제 김태년이야 말할 것도 없는 운동권이고 뭐 그건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사람이고요. 네. 그 노재현은 이제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중수교를 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수 인사지만 끌어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노재현이 가서 뭐 한마디 입도 뻥끗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저 끝줄에 앉아서 고개나 끄덕이고 있었겠죠.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니까 대접이 아주 푸대접이더라고요. 보통 시진핑이 한국 특사단을 거의 다 만나줬습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니까 면담은 해줬어요. 시진핑이. 사실 중국 가는 이유가 시진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시진핑을 만나서 어쨌든 뭐 말이라도 듣는가 밥이라도 얻어먹으면 다행이고 차라도 한 잔 주면 막 먹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친서 주고 그게 사실은 이번에 목표였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만나기는커녕 그러면 2인자가 있잖아요. 2인자 바로 저 뒤에가 저 노재현입니다. 키가 좀 크죠. 네. 그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잖아요. 리창도 안 만났어요. 자 금메달 은메달도 안 만나고 누구 만났느냐. 박병석이 전 국회의장 아닙니까? 중국에도 전인대가 있어요. 상무위원장 자올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 만났어요. 이 앞서서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네. 왕이는 격이 한참 떨어져요. 정치국 후보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만나서 회담하고 왕이는 아무나 만나줍니다. 그래서 왕이 정도는 사실 조연의 파트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특사단이 왕이 만나고 자올러지 만나서 친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3인자 만나서 그 친서 주려고 했다? 아주 시진핑이 이번 그 이재명의 방미를 아주 안 좋고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가 됩니다. 이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수 정권 특사단도 시진핑이 만나는 줬다니까요. 찾아보세요. 거의 안 만나고 저렇게 2인자 그러면 총리라도 만나야죠. 총리도 못 만나고 3인자 그 중국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요.
이 당서열 엄청 따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홀대 푸대접을 받았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홀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본전도 못 찾고 특히 중국을 그렇게 떠받들고 갔는데 그 뭐 박병석이 아주 뭐 중국 특파원 지냈다고 뭐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나 있고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얘기까지 해서 아부를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특사단에도 중국이 굉장히 특히 시진핑이 아주 푸대접을 지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정상회담 관련해서 주요 쟁점들 먼저 좀 1차로 살펴봤고요. 좀 부족한 다른 주제는 정상회담 관련된 다른 주제는 2부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